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또 징검다리 연휴인데, 잘들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친구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캠핑을 또 같이 다녀와서, 그 뒤에 또 출국하기까지 케어도 해주고, 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정으로 좀 바쁘게 이번 연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반대급부로 또 가족에게는 조금 소홀한 연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밝게 이렇게 커주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맙고 안 아프고 예, 모든 것이 좀 평화롭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좀 많이 속을 썩기는 그런 상황이죠. 예. 하지만 제가 늘 영상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늘 오늘 같다. 우리가 주식이든 뭐든 늘 오늘 같으면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또 반면에 우리가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재미있으라고 인생도 주식도 급락을 했다가 막 올랐다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 특히나 인생 같은 게 급락을 한다면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난 그 고통이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이 급락하는 거랑은 또 다른,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이든 주식이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좋든 나쁘든 늘 오늘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주가가 안 좋고 현재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오고 또 안 좋았던 그런 날들도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돼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또 인생을 어떤 버텨내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하는 것들에 발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이제 그리고 리비안 분석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텐데, 이제 뉴스가 이제 오늘 나왔죠. 예, 큰 뉴스는 아니에요. USA 이제 바이오 이제 참가했다. 그리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많은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예, 특히나 이제 CDMO 기업들이, 대거 이제 참여를 하면서 좀 뉴스도 조금 더 비중 있게 예, 좀 실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제 삼성 로직스 이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만들어서 생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CDMO 이런 시장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인애들도 자체적으로 약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좀 비중이 좀 CDMO에 좀 많이 이게 무게 중심이 옮겨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CDMO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자기네들 그 바이오 시밀러가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 물량을 소화해내는데도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소홀히 이제 하지 않고 계속해서 CDMO 쪽으로도 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같이 바이넥스나 이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이런 이제 조금 뭐라 해야죠?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은 어떤 CDMO 기업들이 그런
엄청난 공룡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이제 얼마나 성과를 낼 수가 있을지가 사실 관전 포인트겠죠.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경쟁 체제에서는 단순히 이런 CDMO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공룡들보다 더 나은 어떤 부분이 크게 없는 것이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물량이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뭔가 이제 대형 수주, 대형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미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계약을 성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공장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장을 딱 지으면은 그 공장에서 지을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이 딱 이제 죽었다 깨라도 이 공장에서는 연간 어떤 생산량, 캐파가 이거다 하면은 그거 이상을 생산하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게 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뭔가 공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셀트리온은 그렇게 그런 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자기네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좀 삼성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좀 무게중심이 그렇게 CDMO 시장에 많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외주를 조금 이용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그런 이제 기업의 좀 물량을 좀 위탁 생산을 좀 맡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한테 이런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 예,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뭔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한테 주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줘 경쟁사잖아요 일단은 예? 아직은 경쟁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경쟁사입니다. 근데 굳이 자기들이 경쟁사를 더 잘되게, 더 치열하게 우리를 쫓아올 수 있게 도와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런 좀 국제적인 있던 이런 이제,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외국 기업들에서 수주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둘째는 이게 CDMO 물량을 우리가 수주했을 때는 적극적인 어떤 영향은 로직스에게 있겠죠. 아무래도 로직스가 주체니까. 이익을 어떤 배분에 의해서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이 호재의 주체가 누구냐. 파마와 로직스가 한 배를 탄 것은 맞지만 그 호재에 더 가까운 쪽이 좀 더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고 예, 그좀 간접적인 업체는 좀 주가를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너무 저기 뭐 로직스가 만약에 대형 수주를 했다 CDMO 시장에서 너무 뭐 로직스는 날아가는데 왜 파마는 안 날아가냐 파마는 날아가는데 왜 로직스는 안 날아가냐 뭐 이런 식의 좀 생각에서 분명히 날아가면은 어느 정도는 쫓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가 나중에 뭐 변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호재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 제가 인고의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지금 만 원이 지금 현재 이 만 원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예, 이 만 원에서 공이 몇 개가
더 추가로 돼가지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봉이 몇 개 더 이제 생기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조금 저도 지금 이제 좀 실탄을 조금 지금 장전을 해놨어요. 지금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실탄을 조금을 많이는 말고 이제 분할 매수니까 이제 실탄을 장전해놨고 일본 개수를 좀 더 보고 제가 지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단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우리가 주가가 오른 뒤에 뭔가 파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투자를 지금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대서 지금 파시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오랫동안 물려있는 분들, 그런 분들 평단이 높으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도 조금 컨트롤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단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과연 내 평단을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왜냐면 반드시 나중에 되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수급이 꼬일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이런 호재성 뉴스, 뭐, 호재는 아니죠. 예, 뭐, 이런 행사에 뭐 참여했다 해가지고, 뭐, 참여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원하면 다 참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지금 제가 이 요즘 증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 미국발, 예, 뭐, 부채 한도 협상 부분도 있고, 또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시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기 침체나 또 위기나 이런 것이 전혀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최근에 또 뭐 부동산 또 지금 올해 뭐 가을 말 아니면 올해 말 가을 정도에 지금 이제 전세발 이제 위기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또 말도 안 되는 무슨 DSR을 또 이제 이게 DSR을 걸어놓고 DSR이라는 것을 이제 총부채 이제 상환 한도액이죠. 근데 이거를 DSR을 딱 걸어놓고 해놓으면 뭐예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뭐 이런 사람 풀어주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 시장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멋대로 한다 이거죠. 물론 국가 운영은 당연히 마음대로 하는 거죠. 대신에 그에 대한 평가도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평가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이제 저기 신용이 강등이 되고 쟤네들 안 그래도 지금 가계부채의 무덤인데 더 DSR을 저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위험해진다.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IMF와 뭐 이런 이제 곳에서 계속해서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집값. 근데 이게 집값이 위기가 아니라 그냥 조정이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집주인도 아니고요. 세입자도 아닙니다. 건설사를 위해서 집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정책을 하겠다 한 건 아닌데 그것을 살짝 언론에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 반응을 보고 이거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말도 안 되는 정책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뒤를 생각 안 해요. 5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 10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 그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당장 내 눈앞에 밥그릇 지키고 그런 것들이 더 급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금 대출을 DSR이 넘더라도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것인데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집주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건설사를 위해서 집값이 전세금 때문에 역전세나 아니다 깡통 전세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건설사가 위기가 오겠죠. 안 그래도 저 건설사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PF 대출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해줘야 예, 국민들이 높은 분양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들의 그런 부담들을 그런 이제 좀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는 그걸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요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유주택자 분들도 계시고 무주택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을 잘 타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런 어떤 경제가 뭔가 흔들리는 것을 급급히 막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어떤 처방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저는 불안하게 만들고 경기 침체를 더 좀 장기화하게 만들지 않겠나. 일본이 그랬으니까. 예. 일본이 그랬고, 그것을 구조적인 어떤 문제,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잃어버린 30년, 예, 그런 장기 침체로 이어졌죠. 예,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 지금 일본 경제가 그렇죠. 예. 한국 경제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경제 상식이 있으면은 우리 한국의 경제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그래 보이죠. 예.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경제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어차피 모든 것은 다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을 뽑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지가 하겠다 하면 그죠? 이래서 사실 투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조금씩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가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런 리스크와 경제 침체, 경제 위기, 그리고 부동산발 어떤 폭발, 그게 건설사에서 터질지, 전세에서 터질지, 예? 그것이 이제 가계부채로 또 불이 옮겨 붙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불안하고, 오히려 그런 불안감들을 저는 점점점 더 키워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인 이런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에도 뭔가 가감히 우리가, 분할 매수를 좀 꾸준히 해 나가자라는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어떤 분할 매수의 포인트도 조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그리고 예, 금액도 좀 가능한 한 크게 하기보다는 좀 자잘하게 좀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지금 이런 경기 침체나 뭐 위기나 이런 불안감,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를 좀 잘 타개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박을 그냥 생각하고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된다. 예. 대박은 뭔가 어떤 어느 정도의 분석도 있겠지만 운과 때가 또 따라줘야 되는 것이 대박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내가 뭐 분석을 이래 했고 이게 뭐 막연하게 뭐 몇 배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쉽사리 그 가늠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런 거시적인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현재 뭐 거래량도 없고, 예, 크게 어떤 이슈가 좀, 가시적인 어떤 거리에 지금 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더, 인고의 시간을 여전히 가져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매물대, 9,500원에서 만 원의 이 매물대 상단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너무 조용해가지고 예,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예, 다들 좀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우리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댓글로 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또 로직스 모두 잘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뭐,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좀 회사도 뭐 좀 나름 노력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 이것이 200% 승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만큼 200%라고 할 정도로 그 승인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예. 요거는 빨리 허세팀 바이오시밀러는 빨리 그냥 승인받고 일단락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그리고 이 로직스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렇게 200%라고 믿었던 허세팀 바이오시밀러가 이번에도 뭐 가짜지도 않은 이유로 미끄러졌다. 아, 그러면 정말 안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제가 투자를 실패한 것이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투자를 실패하신 거예요. 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최장암 신약까지 볼래? 이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나는 손실 확정 짓기 위해서 나는 손절 칠 수 없다. 이래서 그냥 쭉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저는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 이거 이번에 미끄러진다 하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 그 승인 여부 어떤 그 발표가 있기 전에 뭔가 그 췌장암 신약이나 다른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런 주요 발표가 퍼셉틴 바이오 발표일 얼마 뒤에 또 있다 이러면은 좀 더 거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시적인 거리에 와 있지가 않다면 조금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잘한 어떤 호재성 뉴스에 어떤 방점을 찍은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 일단은 승인받아도 본전인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부터 일단은 저는 일단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내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역시나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15달러대를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안이 계속해서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제가 과거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호재성 뉴스는 이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조작이 굉장히 힘들고 어마어마한 이 금융 관련 종사자들이 있고 어마무지하게 많은 애널리스트가 있고 또 어마무지하게 많은 언론사들이 있고 그게 검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고 막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쉽지 않다. 막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곳이 미국 시장이다. 그래서 요 기업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분석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그렇게 뭔가의 그런 조작에 의해서 예, 왜냐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그런 분석은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리비안이라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는 다른 금융 종사자들과 어떤 투자자들이 수긍을 해야겠죠. 그런 게 수긍을 해야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장은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한국이랑은 다르다. 이 개판 5분 전인 이 한국 시장, 예? 작전 세력들이 판을 치고 국가에서는 예? 걔네들 잡아들이지도 않고 잡는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그런 한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꾸 그냥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잡고 싶으면 잡고 안 잡고 싶으면 안 잡고 예? 처벌도 해봤자 솜방망이 법도 안 만들어요. 법 강화시켜서 이 주가 조작한 놈들은 예? 완전 뭐 평생 감옥이다. 무기징역 때려버린다. 왜냐면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범죄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킬 수가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진짜 완전히 중범죄.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곧 투자자들의 자살이나 이런 걸로 또 이어지고 또 그런 것이 사회적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예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사기 쳐먹어라 그렇게 해쳐먹어라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인 회사의 법인이라는 그런 개념도 예?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씌우지 않죠. 예 그것을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법인이라는 그 명의의 그냥 책임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기치는 또 나쁜 인간들 많죠. 예. 아무튼 간에 한국은 그런 곳이다.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칠 수도 없고, 예. 작전도 할 수도 없고, 사기를 칠 수도 없고, 하더라도 걸렸다 하면 그냥 징정만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예.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변호사도 사고, 예. 정관이유 변호사 사가지고, 그리고 처벌받더라도 선방망이 처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0억인데 그냥 과태료 200억 100억 300억 웃기죠. 아무튼 미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어떤 분석을 너무 이제 좀 폄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비안에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매수 이제 매수냐 뭐 이제 비중 확대냐 뭐 이런 이제 추천도 좀 매수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대적으로 지금 좀 높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올해 이제 분기마다 이제 발표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분기 때 좀 확실한 좀 생산량만 보여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제 15달러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그냥 아니 당연히 지금 14.5달러인데 15달러까지는 0.5달러밖에 안 남았는데 당연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15달러를 넘어간다는 말은 다음 어떤 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20달러, 21달러 정도의 또 저항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좀 수월하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펼치지 않겠나. 어차피 주가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15달러를 넘어서는 그것이 약간 호재의 어떤 스타트가 아닌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설명해 드릴 때 거시경제적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 경제시장도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지만은 뭔가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축배를 너무 일찍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거시적 경제관념에서는 우리가 조금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무지막지한 몰빵적인 어떤 투자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이 15달러 이 아래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비 올해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고비가 고비답게 와야지 넘긴 것인데 자꾸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땜질식 처방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예? 자꾸 그냥 돈으로 다 찍어내서 해결하려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이거를 고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비라는 것은 그대로 안고 가는 채 그 고비의 크기, 이 부실의 크기, 문제의 크기만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지겠죠. 야, 그러면 더 큰 돈을 찍어내서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자연 치유되고 자연 소멸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또 뭐가 구조적인 문제인데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를 겪고 미중 갈등을 겪고 전쟁을 겪고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또 생기고 글로벌이 깨지고 예, 그죠? 이제는 글로벌이 깨졌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고비가 왔을 때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되고 다음 도약을 위한 우리가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좀 축배를 일찍 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어차피 이건 제 의견이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 이 상황에서 매도 다 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좀 약간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꼭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15달러 이 아래에서는 충분히 눌림목이 나올 때
분할 매수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어, 그래서 리비안을 어쨌든 저는 결국에는 살아남을 전기차 완성업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테슬라랑 뭐 규모, 생산 규모, 그리고 저기 배터리 충전소 뭐 깔아놓은 배터리 충전소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지금 테슬라와 유사하게 그냥 지금 할 게 테슬라가 하는 거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리비안이 진짜 막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생산량이 그냥 숫자 자체가 그냥 넘사벽이지 예? 그냥 생산도 하고 있고 충전소도 계속 깔고 지속적으로 깔고 있고 이제 보편적인 어떤 보급형 이제 리비안 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알토 플랫폼도 이제 어느 이제 개발이 돼서 생산을 26년도인가부터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 할 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말 미래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보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뭐 리비안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희비가 많이 엇갈리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15달러 아래에서는 적당히 분할 매수 하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좋은 증시 분위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하면서 좀 투자를 좀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리비안 관련해서도 뭐 문의 댓글을 또 다 달아주시면은 또 다음 또 영상에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또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